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12강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항상성이란 몸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로 호르몬과 신경계의 조절 작용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호르몬이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비관이 따로 없어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참고로 소화샘, 땀샘 등 특정 분비물을 분비관을 통해 분비하는 기관을 외분비샘이라 하고요. 혈액으로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면서 신호를 전달하고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절,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이때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세포나 기관을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 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며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내분비샘에서의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뇌하수체에서는 몸, 뼈와 근육의 생장을 촉진하는 생장호르몬, 갑상샘의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갑상샘 자극호르몬,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향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샘에서는 세포의 호흡을 촉진시키는 티록신이 분비, 부신에서는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혈당량 증가에 관여하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자에서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인슐린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이, 난소에서는 가슴과 골반이 커지고 월경과 배란이 일어나는 등의 여성의 제2차 성장 발현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이, 정소에서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며 생식 능력이 생기는 등의 남성의 제2차 성장 발현을 일으키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여러가지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뼈와 근육의 발달이 미흡하여 키가 잘 자라지 않아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작게 되고, 과다하게 분비되면 비정상적으로 키가 많이 자라는 거인증과 성장기 이후에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발생하게 되죠. 티록신이 결핍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며 체중이 증가하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과다 분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고, 인슐린이 결핍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며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며 심한 갈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호르몬과 신경계의 비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고 작용 범위가 넓으며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혈액을 따라 이동, 멀리 떨어진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반면, 신경계는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고 작용 범위가 좁으며 효과의 지속성이 짧고 뉴런을 통해 뉴런이 연결된 곳에만 일정한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항상성 조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감뇌이며 호르몬과 신경계의 조절작용에 의해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혈중 호르몬 농도에 따라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고 필요량보다 적으면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 것 같이 조절이 되죠. 항상성 유지 중 먼저 혈당량 조절에 대해 살펴보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으로 정상인은 약 0.1%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혈당량은 주로 혈당량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는 것과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시켜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을 촉진, 분해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서 받아들인 온도 변화는 간내로 전달되고, 간내가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의 증가로 근육이 떨리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하여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 땀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함으로써 몸속 수분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몸속 수분량이 적을 때는 뇌 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여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게 하여 오줌의 양이 감소, 몸속 수분량이 증가하게 하고, 몸속 수분량이 많을 때는 뇌 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억제, 오줌의 양이 증가하여 몸속 수분량이 감소하게 하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는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을, 나는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 건데요. 보기 기억, 가는 효과가 지속적이고 나는 효과가 즉각적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신경계는 효과의 지속성이 짧고 호르몬은 효과의 지속성이 깁니다. 니은, 가에서는 신호가 분비관을 통해 이동하고 나에서는 신호가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신경계에서는 신호 전달 매체가 뉴런이고 호르몬에서는 신호의 전달 매체가 혈액입니다. 디귿, 신호 전달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리을, 가와 나는 모두 몸속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호르몬과 신경계의 조절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의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뇌 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뇌 하수체에서 보내는 호르몬 신호에 따라 티록신을 합성하여 분비하는 뇌 분비샘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A는 뇌 하수체,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E는 정소입니다. 갑상샘은 뇌 하수체에서 분비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 티록신을 분비하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티록신의 분비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의 B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호르몬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자에서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되어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는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분비가 되고 있고, 나는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분비가 되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가는 인슐린, 나는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추울 때와 더울 때 피부 모세혈관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는 더울 때 열 방출량을 늘리기 위해 피부 모세혈관이 이완된 상태를 보여주고, 나는 추울 때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기억, 가을 때 땀 분비가 촉진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나는 추울 때의 피부 모세혈관 상태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디귿 가와 나의 변화는 열 발생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피부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피부를 통한 열 방출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열 발생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과학 12강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